이런 요약문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지산중 3학년부터 해볼까요? 눈에 띄는 문제가 뭐가 있었나요, 선생님? 아마 18번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18번은 영영풀이 문제인데 이번에 유독 지산중 문제가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죠. 그쵸, 많았죠. 이 18번과 마찬가지로 영영풀이 문제가 1번에도 출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지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18번 문제는 4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일단 정답이 4번인데 정답이 단어는 charge, 청구하다라는 단어였고요. 근데 요거를 아이들이 4번인 걸 보고도 왜 이게 4번인지를 믿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게 왜 4번이죠?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4번을 굉장히 좀 교묘하게 내셨는데 어떤 가격에 대한 특정한 만큼의 돈을 받을 것을 요청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네, charge는 청구하다라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지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금 교묘하게 문제가 출제해서 심지어 아이들이 청구하다라는 뜻만 외우고 인지가 안 되면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charge가 원래 되게 클래식한 단어 문제잖아요. 학생들이 정말 실수 많이 하는 단어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산중 3학년 문제는 단어가 좀 약했다면 틀릴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네요. 맞아요. 단어를 포함해서 그 단어가 문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어떻게 정확히 해석이 되는가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어법 문제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5번, 10번, 그리고 15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당연히 배점이 다 5점으로 출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2개 혹은 3개만 틀려도 바로 80점대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운정 관내 지역의 모든 학교들의 추세가 이렇게 어법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 또는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옳고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 틀리는지 요거를 영어 선택지로 적어놓은 문제 문항들이 나왔는데 그 문항이 한 3-4문항 정도 돼요. 근데 전부 다 4점짜리 유형의 문제거든요. 왜 4점짜리냐 하면 선택지가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틀릴 수가 있거든요. 해설중학교도 다른 학교랑 마찬가지로 이제 어법 문제에 있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걸 묻는 건지가 먼저 캐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빠르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설중도 이번에 영어 선택지 문제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보기 문장들이 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6번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 요약문의 문제들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요약문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문을 공부를 해도 그쵸.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쵸. 있는 상태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정확히 안 되고 단어조차 모르면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가 6번하고 25번. 네. 요약문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세요? 문제가 요약문으로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 단어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들을 아이들이 암기시키고 추가적으로 시험 범위 들어가는 지문들도 똑같이 해석 연습을 1차로 완벽하게 시키고 그리고 요약문 암기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들중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일하게 서술형이 출제가 된 학교였죠. 네. 문술형 문제가 5개나 나왔어요. 다양하게 문제를 또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요약문, 빈칸을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빈칸을 직접 채우는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 식으로 고등학교 그쵸. 내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난이도가 낮춰지긴 했으나 이제 고등학교 유형 내신의 유형이다. 그리고 논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서술형 영작 문제였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4번인데 대화문에서 질문과 대답을 영작을 하는 문제였는데 질문을 하는 그 단어에서 반드시 마인드라는 단어를 써서 넣어라가 조건이었거든요. 마인드가 꺼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답과는 다르게 영어에서는 괜찮으면은 아니 꺼리지 않아 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렇죠. 안 괜찮으면 응 꺼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말과 반대다 보니까 연습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대화문도 그러면 굉장히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산들 중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 게 특이하게 대화문에서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대화문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나요? 사실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그렇죠. 됐었는데 산들중학교는 이례적으로 대화문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 13번 문제 유형들이 모의고사식으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출제를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도 선택지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미묘한 차이로 틀릴 수 있는 문제 유형.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독해력이 뒷받침되어야 그쵸.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유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대중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많이 변형을 하거나 많이 난이도가 어렵게 내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유형 자체는 모의고사 형식으로 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게 변형을 낸 학교가 한가람 중이었는데 한가람 중도 어법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몇 개 있는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 유형을 모의고사 형식으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23번 문항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전형적인 모의고사 유형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글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 내용 자체가 3D 프린터가 나오긴 하지만 네. 3D 프린터가 주가 아니라 프린터로 앞으로는 집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답으로 나왔던 제목은 3D 프린터로 된 집의 무한한 가능성 이게 이제 정답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많이 오답으로 고른 5번이었어요. 3D 프린터에 대한 appearance, 출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제문에 대한 정확한 파악,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선택지를 제거하는 능력, 독해력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의 고등부 문제 예고편이네요. 맞아요. 완전 쉬운 예고편, 그렇죠? 결국은 학생들이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중학교 문제부터 점수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정 지역에서 중학교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혹은 이 시험을 가지고 고등부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제 정리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혹시 자습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본문이 단락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단락 옆에 한 줄 주제문도 적혀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보지 마시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제문을 적어 보신 다음에 그 자습서에 있는 주제문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주제문을 찾는 문제들을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중학교의 그런 영어 내신과 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이 괴리감이 많이 있었다면 중학교 시험 대비 준비를 시키면서 고등학교 내신에 대한 준비 과정을 조금이라도 같이 접목시키기 위한 과정 하에서 점점 내용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시험 준비하시면서 결국은 이 과정 자체가 고등부랑 연결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어법 익히는 거, 두 번째로는 해석 능력, 어휘력과 해석 능력 같이 키우는 거, 세 번째로는 독해력을 이제 키울 때 아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제문 연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시켜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말 대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360 스터디의 영어 최지혜 백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